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머리도 좀 식힐 겸 제가 영어 공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초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랑 4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영어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 실력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또 초보분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 계획 짜시고 하셔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뒷장 가볼까요? 자, 이 자료는요, 미국 국무부,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자, 카테고리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요, 뭐 예를 들면 불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같은 것들은요, 영어 원래 쓰던 사람들이 뭐 대략 6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고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저 끝에 2200시간 정도 들여야지 이야기 말할 수 있는 거, 한국어 보이십니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여기 뭐 그리고 아랍말, 아랍어 있죠?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쓰는 글씨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 이 말인 즉슨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언어를 배우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분류할 때 한국말과 미국말은 저 끝단에 있는 거예요. 서로 너무나 다른 언어인 거죠. 그래서 2200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다고 했을 때 몇 년이 걸리냐면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6년 긴 거 같으시죠? 뒷장 볼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6년 더 씁니다. 요새는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정규교육과정으로 영어를 배우죠. 근데 물론 애들 막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유치원 때부터 난리잖아요. 자, 하루에 1시간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3650시간이나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공부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하루에 2시간 하는 친구들은요, 10년이면 7300시간을 배웁니다. 우리 아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데 2200시간 걸린다 그랬죠? 아마도 7300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영어 완벽하게 구사하고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한 4개국, 4개국어에서 5개국어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요, 영어에 수천 시간씩은 쏟은 친구들 영어로 말 못해요. 다 까먹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다들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익 학원들 너무너무 넘쳐나요. 회화 학원들 넘칩니다. 강의들도 너무 많아요. 밖에서 돈 주고 듣는 강의뿐만 아니고 유튜브에만 봐도 영어 가르치는 강의가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7000시간, 7200시간 썼는데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장이요. 저는 사실 누나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고,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누나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몇 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누나가 했던 학습지가 있어요. 그 학습지로 보면 A는 무슨 발음이 나고, 뭐 B는 무슨 발음이 나고, 이런 거 우리 흔히 파닉스라고 하는 거, 그걸 배웠던 것 같고, 영어는 아마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종합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회, 과학 이렇게 가르쳐주는 종합반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중학교 올라간다고. 거기서 영어를 좀 아마 처음 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학교 때요, 저는 용산구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배문중학교라는 곳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학교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막 1등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뭔지도 몰랐고 재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이사를 와서 고등학교 이제 목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좀 했죠. 열심히 조금 했는데 이게 도저히 영어에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전혀. 이거 뭐 원리도 잘 모르겠고, 또 옆반에 보니까 저기 유학 갔다 온 애들, 어릴 때 외국에 살다 온 이런 애들이 영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영어 공부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대학교 갈 만큼, 딱 시험 보면 좀 넉넉하게 잘 볼 만큼이 아니고 딱 다 맞출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만의 철학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원리가 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영어는요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애가 전데 대학교 처음 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 같은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 딱 처음에 이제 저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여자랑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책에 있는 글씨는 이거 이제 안 보고 싶더라고요. 아예 뭐 책 집어 던지고 저기 그때 연애하고 또 친구들이랑 막 부어라 마셔라 마셨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이제 정신 좀 차린 거예요. 정신 좀 차려서 제대를 딱 하고 수업에 들어왔더니 2년 만에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예전에는 학교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학교에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고 수업에도 실제로 늘 전공 수업에는 뭐 5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외국 학생들이 들어와서 듣고 있었고 교수님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네, 새로운 세상이 저한테는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 그러다가 이제 난 이제 국가를 위해 일을 좀 해봐야지 해서 행정고시 공부를 1년 정도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에 좀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이라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네, 그 기회를 얻어서 가기 전에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 교환학생 온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제가 이 외국인들 아마 이거보다 이 사진에 나온 애들보다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데리고 저 혼자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여기 강촌역인데 강촌으로 MT도 갔었고 다음 장 볼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이거 외국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친구들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환학생으로 가기가 결정이 됐고 학교에서도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제 외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 만큼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 영어를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대충대충 공부만 했기 때문에. 생존 영어가 필요해지고요. 그때 좀 한 달 정도 되게 집중해서 영어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있어요. 미국 드라마 보면서 얘들이 말하는 거 따라서 말하고 얘들이 말하는 거 좀 들어도 보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음 장 보면 제가 실제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요, 독일에 있는 만하임이라고, 제 전공이 경영학인데, 이 만하임 대학교 경영학과가 독일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 있는, 일단 독일 학생들은 영어를 다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로 교환학생 온 다른 나라 애들도 영어를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충격도 좀 받았고, 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안 되는 영어로 하다가 보니까 영어 좀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다음 장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이 풋풋한 사람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제가 26살 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때 교환학생 갔다가 와서 취업을 바로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를 조금 더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환학생 가서 막 외국 애들이랑 막 이렇게 놀고 또 막 공부도 별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을 바로 그냥 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좀 그래가지고 회사 취업을 했더니 회사에서 영어 쓰는 직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직무는 대부분 다 외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이 하고 있었고 제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은 기회로 한 4년차, 5년차쯤 됐을 때 출산 휴가였나? 그 잡을 맡고 계신 분이 어쨌든 잠깐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땜빵 대체자로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영어를 써야 되는 고객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우리 상무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 영어를 할 줄 아네? 영어 잘하네? 그래서 상무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저를 영어 쓰는 데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조직 개편할 때 딱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쓰는 일을 잠깐 하다가 밑에 보면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여기 그랜드 캐니언에 놀러 갔던 사진인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음 장 볼까요? 네, 영어 유튜버가 돼가지고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조금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사실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뭐 저 뒤에 책도 있지만 제가 책도 쓰고 여러분한테 일주일에 강의를 7편 올리죠. 친절한 대학에서 4편, 기초형을 3편, 7편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뭐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저같이 평범했던 그냥 학생이 이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거 제가 첫 강의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 선생님입니다 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했던 제가 책도 2권이나 냈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도 됐었죠. 제 인생은 이랬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학생 때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7,200시간? 영어 7,200시간 공부 더 했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이면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도 있지 학원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하면 저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7,200시간을 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시간을 좀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시험 보려고 그냥 공부를 했던 건데 이게 정말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쓰려고 했던 외국인 만났더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제 친구들 마찬가지고 후배들 선배들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영어 수업 들으셨던 거 그거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요. 살기 위해 제가 영어 공부를 아까 1달 정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제 인생에선 아마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에서 이 영어를 쓰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목적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영어로 들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 7,200시간 동안 나름의 기반을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 취업하고도 영어로 된 일을 맡았을 때도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냈어요. 근데 요새 영어 공부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영어 사교육 시간이 정말 크다고요. 뭐 5천억 규모라고 했나? 수많은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초로 영어를 강의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도 보고 또 좋은 커리큘럼이 있으면 좀 배워보려고도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정리된 게 잘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기초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느낀 거 3가지는 단순히 시간 채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 쌓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음 장 가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 실력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여기 꾸준히랑 잘하자가 눈에 들어오시죠? 맞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기적은 없어요. 영어 하루에 10분씩 공부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영어 100일 동안 회화 공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은 단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세요.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는 거 압니다. 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꾸준히 공부하려면 아니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라고 제가 써놨어요. 아까 제 사례를 통해서. 네, 공부의 목적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죠. 저는요 딸이요 외국으로 시집 갔는데요 손주들이 다 영어로 해서 영어로 손주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약간 좀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되게 장수하셨지만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7, 8년 전부터 치매가 있으셨어요. 근데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었지만 기억이 어느 순간에 딱 끊겨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아직도 제가 어린 시절의 저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군대도 갔다 왔어요 할머니, 아니면 저 지금 회사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면 어휴 언제 그랬냐? 상우이가 그렇게 빨리 컸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치매 같은 거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공부하는 목적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강력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 꾸준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초 튼튼히 쌓기라고 써놨는데 기초 튼튼히 쌓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7,200시간 여러분 앞으로 넣으실 수 있느냐? 아까 1시간씩 6년 넣으면 2,200시간이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 7,200시간 넣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 튼튼히 잘 쌓으셔야 되는데 대신 짧은 시간 안에 잘 쌓으셔야 돼요. 뒷장 가볼까요? 네, 제가 꾸준히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했는데 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또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목표 설정한 후에는요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재미를 들이셔야 돼요. 내지는요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가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읽는 걸 배우고 나서 저쪽에 있는 간판이 보인다거나 내가 영어로 된 말이 TV에서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흘려들었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공부한 것들, 배운 것들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재미있다는 경험을 하시는 게 꾸준히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해외여행 갈 일 한번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길거리 가는 외국인한테 말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내 영어 발음 좋아진 거 자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다는 게 또 공부하는 거 그 자체도 좀 즐기셔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 강의 보는 거 아니면 이지 선생님 저기 농담하는 거 이런 거라도 재밌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잘하자는요.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서부터 뭐 막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친절한 대학 강의는 사실 저는 이거 영어 공부한다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친절한 대학 강의가 요만큼이라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은 점점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저희는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길게 중앙부원 여러분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수학은요, 제가 수학을 정말 좋아했고, 사실은 이과를 갔어야 되는데 왜 문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선택을 했는데, 수학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문제를 풀면, 우리한테는 사실 끝나는 학문이에요. 근데 영어는요, 어떠냐면은, 수학처럼 학교에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서 여기 어가 들어가는지 더가 들어가는지 맞추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영어는요 하나의 인생 사는데 스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밑에다가 영어는 수학보다 자전거 타기에 더 가깝다고 써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어도 학문, 수학도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수학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어는요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 같은 것처럼 내 몸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익혀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이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 팔의 각도를 그래 45도로 꺾는 게 제일 빨라 라고 알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45도로 꺾는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죠. 자전거 안 넘어지는 방법이요? 계속해서 바퀴를 굴리면서 균형을 잡으면 안 넘어져.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이 균형을 잡고 익힐 때까지는 자전거 못 타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문법 알아요. 언제 써야 되고 언제 더 써야 되고 ing는 뭐고요. 뭐 투부정사가 어쩌고 과거형이 어쩌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도록 마치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틀어버리는 내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영어도 이 상황에 처하면 머릿속으로 문법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그에 대한 대응이 나오도록 영어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학문이 아니고 스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대학에서 지금 이제 이 친절한 대학만 보면 일주일에 강의가 4개 정도 올라가지요. 평균 30분 40분 정도 잡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2시간에서 조금 더 넘는 시간이에요. 1년으로 따지면
100시간에서 150시간 사이입니다. 아까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도 22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 7000시간 투자해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들도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한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은 사실은 긴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어를 하는 거에 비해서.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7200시간을 5000시간으로 줄이고 5000시간을 3000시간으로 줄이고 3000시간을 15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것, 자주 쓰는 것들을 익히게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실 수 있도록 제가 잡아주고 밀어주고 넘어질 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신나게 재밌게 하면서 오랫도록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장 볼까요? 마지막 장인데요. 초보를 위한 영어 공법이라고 써놨어요. 첫 번째는요, 기적은 없다. 역시나 꾸준히 해요. 기적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영어 읽기가 있고 저 여기서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요. 기초 영어를 말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어 읽게 되면요, 성취감 느낄 수 있어요. 영어 단어 많이 배우면요. 넓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 단어 워낙 많이 쓰니까 더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고 넓은 세상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말하고 듣게 되면 외국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뿌듯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꾸준히 하셔야지만. 그리고 시간을 좀 절약하셔야 돼요. 우리는 7200시간 정도 속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읽기도 하고 있고 단어도 가르쳐드리고 회화나 문법 같은 거 가르쳐드리고 있죠. 나중에는요, 듣기, 쓰기, 긴 글 읽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히 쌓여있다는 가정하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다가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강의 너무 길어요. 어떤 선생님 강의 너무너무 좋아요.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피드백 주시는데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신다고 제가 다 반영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강의 만드는데 정말로 어떤 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좀 주세요.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 영어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영어 공부했었던 거, 목적의식이 있을 때 실력이 확 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전 두 번째로 목적의식이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시절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하면서 여러분께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복습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 절약해서 복습할 수 있을지,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선은 친절한 대학 들으세요. 친절한 대학이,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다면 요것만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선 요거부터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래요. 재밌으셨죠? 제 이야기도 좀 듣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게으름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셔서 다음번에 하셨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 영어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